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초상권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최근 SNS 등을 통해서 각종 일상의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젊은 부모들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 자녀들의 사진이 많죠. 네네. 심지어는 이런 부모들을 가르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공유라는 의미의 쉐어와 부모, 육아라는 뜻의 페어런팅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에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부모들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기만 한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SNS 이렇게 보다 보면 아기들 사진이 정말 많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너무 예쁘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인들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내가 올린 우리 아이 사진이 다른 곳에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진을 여기저기 마구 사용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내 아이가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렸더니 그 음식 사이트에서 광고용으로 이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좀 더 심한 경우는 이 음란 사이트 같은 것에 이 사진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 배경에 등장하는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개인정보 유출이라 또 그에 따르는 정말 심하게 말하자면 아동을 납치한다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초상권 문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딸 사진 올리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자녀 사진을 공유할 권리. 예. 당연히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네네. 하지만 그 사진의 주인공인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요즘 보면은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로 퍼지고 한번 퍼지면 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속된 말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 굴욕적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이 네트워크상에 노출이 되면은 삭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긴 합니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중에 커서 내가 배변 보는 사진이라든지 나의 그 좀 노출된 그런 사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좀 싫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사자가 이제 아기일 때는 모르지만 네.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 이 부모가 마음대로 찍어 올린 자신의 사진들 이를테면 어릴 때 배변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나체 사진이라든지 예. 자신의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 개인이 느낄 굴욕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네.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혹은 주변 환경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심하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신의 어렸을 때 배변하는 사진이라든지 나체 사진이라든지 넘어지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SNS에 여전히 돌아다니는 경우 그건 개인적인 굴욕감을 넘어서 향후에 사회적으로도 자녀 개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아기들의 초상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이미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캐나다에서는 2016년경에 이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고소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시 13세였던 이 소녀는 부모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아 시절부터 약 10년 가까이
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을 들어서 자신의 부모를 고소했고요. 네. 합의금으로 약 3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부터 이 페이스북에 어린 딸의 알몸 사진과 용변 훈련을 받는 사진 등을 공유한 부모를 18세 여성이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최근에 법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검토 중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 5천 유로, 우리도 약 5,7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네. 이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도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어린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아기의 초상권 문제. 이제 우리도 이 아기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는 행동일 것이죠. 그렇죠. 즉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이런 무의식적인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각종 아동 관련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애 사진 올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보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네. 아기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이미 성년이 되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이름이 특이해서 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성이 빈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이라는 성이 흔치 않다 보니 예. 어린 시절에 조금 그런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꽤 저도 고민스러웠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를 어린 자녀 혼자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또래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름을 지어준 부모나 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게 됩니다. 저도 왜 저희 조상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성이 특이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원망을 당시에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연히 친구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걸로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물론 부모들은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향후에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그 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을 수습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자녀들이 분명히 어리기는 하지만은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부모님들에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 아기들의 초상권 문제라는 것은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됩니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라도 현재 혹은 장래에 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올리든지 혹은 올리더라도 공개 범위를 설정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사진을 올리면서 어린 자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이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기네스 펠트로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 배우가 자신의 딸인 애플과 SNS에 딸 사진을 올리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의를 본 게
딸이 동의해준 사진만 SNS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작기는 하지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법적으로 보면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어린 아이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문제, 이제 우리 사회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기 초상권 문제 좀 짚어봤고, 하나 조금 더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짚어보죠. 요즘 노포토존 인증샷 금지 카페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증샷. 쉽게 말하면 이제 사진 촬영이죠. 예. 네, 카페 같은 곳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카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카페가 이것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갈 경우에는 홍보가 되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카페들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를 금지시키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사진을 촬영하느라 비교적 오랜 시간을 점포라고 할까요? 네. 거기를 점거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니 소음도 일으키고 하다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어떤 영업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인터넷 등으로 퍼져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를 도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혹은 옆자리 손님들의 얼굴이 같이 찍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요즘 핫한 카페, 굉장히 SNS상에 인기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 혹시 내가 찍히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일하는 직원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SNS를 보다가 우연히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삭제 요청을 하셔야겠죠. 이 각종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한 게시물의 삭제 요청,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직접 내려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응답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나 SNS 자체에 있는 그런 절차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네. 근데 사실 무슨 성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사진이라든지 예. 이렇게 심한 사진이 아닌 이상 사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개인 SNS에 올렸다면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단순하게 이제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진만 올라갈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같은 걸 구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알려진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네. 액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 수십만 원에서 많아봐야 몇백 정도.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을 하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소를 제기할 실익이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법적 책임을 묻기가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면 예쁜 풍경 찍어서 내 계정에 올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관광지에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찍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들어간다든가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타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 이런 것들이 찍힐 때가 있는데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상권 문제는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든지 흐리든지 예. 아니 조그맣게 나왔든지 해서 예.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면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인 다툼은 별로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내 초상권을 나는 침해받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누군가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는다면 이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야겠죠.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 뭐 일단 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대방이 난 못 보여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당사자가 강제로 확인할 권리는 없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신고를 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 항상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뭐 사진 한 컷 찍자.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사진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동의를 해도? 예. 그 동의는 사진을 찍는 데만 동의를 한 것이지. 그렇죠. 예, 뭐 올리거나 뭐 배포하거나 여기까지 동의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은 당시 상황에 따른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포나 촬영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변호사님의 팁들을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쉐어런팅 그리고 노포토존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요즘 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